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김영롱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의 반등도 투자자들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떨어진 거에 비해서 어제의 상승은 워낙 지수 자체가 적기도 했었고요. 추세적인 반등을 원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테이퍼링 우려로 1% 이상 빠지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걱정들도 좀 높아질 수 있겠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어떤 뉴스가 나오든 기대보다는 아무래도 우려가 더 많은 시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의 매일 아침의 숙제는 어디서 희망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냐일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 물음표를 가지고 여러 전문가들에게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슈들부터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선방을 했었던 종목 가운데 의류업종 정말 오랜만에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의류주 전반에 어떤 종목이든 지금의 공통적인 고민은 아무래도 보복 소비에 대한 수혜주로 엮여 있는 건 맞긴 한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속도가 좀 느려지는 것 같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도 의류주들에게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FNF가 6.4%, LF가 10%, 신성통상도 5% 이상의 강한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좀 나름대로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어제 FNF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줄줄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레인지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물론 FNF가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존의 목표 주가를 넘어선 상황이라 리포트도 기계적으로 조금 더 목표 주가를 올려 잡은 감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이 90만 원으로 높여 잡는 모습이었고요. 이외에도 한 80에서 85만 원대로 FNF의 목표 주가가 줄 상향됐습니다. 그러면 FNF를 비롯해서 어떤 의류주들에 대한 지금의 공통적인 투자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간단하게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내수를 견인하는 키워드로는 명품과 골프 그리고 MZ세대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가성비보다는 가신비라고 하죠. 비싸도 상관없다, 내 마음에만 흡족하고 만족이 되면 좋다라는 추세이기 때문에 MZ세대들과 명품 매출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골프웨어 쪽으로도 굉장히 요즘에 골프가 인기이다 보니까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에서 보셨던 소개해드렸던 종목들도 다 골프웨어 브랜드 하나씩은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쪽으로의 매출이 잘 잡히면서 2분기 실적도 좋게 나온 게 사실이고요. 해외 매출 같은 경우에는 역시 명품과 그리고 중국 쪽으로의 수출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LF랄지 FNF 모두 중국 매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나온 지표가 소비 심리가 살짝 좀 꺾이는 듯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소비 심리 개선으로 인해서 향후 매출 증가세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잠잠해지고 보복 소비에 대한 수혜주로 다시 한번 더 부각이 될 때 의류주 지금쯤 그걸 노리고 잡아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해볼 법합니다. 잠시 후에 투자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다음은 롯데렌탈 얘기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시장 흐름 속에 요즘 IPO 흐름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렌탈업계의 흐름들을 봤을 때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이 되다 보니까 렌터카 업체들의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레드캡투어, 에이지네트웍스, SK 렌터카 모두 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전으로 돌렸을 때는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국내 여행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좀 많이 주가가 올랐었거든요. 이후에 좀 조정을 받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듯 하고요. 그리고 시장 분위기를 하나 더 보시면 IPO 관련해서 새내기주들의 성적이 좀 심상치가 않죠.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지난 17일에 상장 첫날을 맞았었던 딥노이드가 하한가 그날 기록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한컴 라이프케어도 역시 20% 이상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상장하는 롯데렌탈에 대해서도 약간 기대 반 걱정 반이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시장의 흐름을 벗어나서 어떤
롯데 그룹으로서의 매력도를 봤을 때는 그래도 롯데렌탈에서 기대감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예전에도 롯데렌탈 소개해드리면서 보여드렸던 편인데 약간 점유율이 약간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롯데렌탈은 국내에서 렌터카 시장 점유율 1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 지배력에 따른 매력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다음 장에 준비가 돼 있는데요.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 롯데그룹 계열사 중에서 상장 작업을 한 지 무려 3년 만에 상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호텔 롯데 상장의 교두보 역할을 이 롯데렌탈이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뉴 롯데의 수건 사업인 호텔 롯데 상장 이렇게 돼야 지배구조도 개편이 될 수 있고 일본 롯데홀딩스의 좀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건데요. 호텔 롯데가 롯데렌탈의 지분 47%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렌탈이 잘 돼야 호텔 롯데의 지분 가치가 높아지고 호텔 롯데의 지분 가치가 높아져야 상장 추진할 때도 더 유리한 몸값을 받을 수가 있겠죠. 여러모로 좀 직간접적인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 렌탈 같은 경우에는 렌터카, 중고차, 그리고 차량 공유 서비스인 그린카에 대해서도 성장세가 계속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롯데렌탈에 대해서 물론 뭐 오늘만 보자라는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기업 가치를 매길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 의견 가져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고 또 이슈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 전문가 연결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각 종목별 그리고 업종별 투자 전략 이분과 함께 세워보도록 하죠.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박재영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슈 보기 전에 저희가 가장 궁금했던 거랑 또 이제 차장님께서 골라주신 픽이 공통적으로 겹치길래 특별히 제형 스픽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오름세는 일단 진정, 셀 반도체 언제까지라고 지어주셨고 실제로 좀 환율 오름세가 다시 한번 1,160원 초반대로 떨어질 수 있다. 여기서 좀 횡보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외국인들의 수급이랑 그 매도세가 특히 반도체를 향하는 매도세가 언제쯤 좀 진정될까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네, 일단 최근에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외국인 매도, 그다음에 이제 환율입니다. 외국인 매도가 사실 왜 나오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는데 반도체에 집중해서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반도체 쪽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그러면 이제 환율부터 보면요. 최근에 환율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면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델타 변이 때문에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비관적 전망들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또 원자재 가격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원자재를 팔아서 뭐 이제 경제를 돌리는 그런 신흥국이나 브라질 같은 이런 신흥국에 통하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뭐 어제 FOMC 의사록에서도 공개가 됐지만 테이퍼링이 조금 앞당겨질 것 같아요. 그럼 테이퍼링이 앞당겨지면 사실 이게 달러의 강세 요인이거든요. 그러면 신흥국 통화에는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 지정학적 리스크도 최근에 또 나타나고 있죠. 아프가니스탄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신흥국 통화가 계속 좀 약세 요인을 보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따지고 보면 이게 꼭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통화만 유독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터키 이런 신흥국의 통화는 또 강세를 보였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유독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일단은
반도체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퍼링이나 코로나, 그다음에 뭐 신흥국 통화 약세 이런 것들이 유독 우리나라만 약세를 보인다라는 설명은 좀 어렵거든요. 일단은 어제 기재부에서 구두 개입을 좀 했죠. 원화 약세의 요인이 외국인 매도에 있다, 외국인 매도에 의한 역송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는 이제 단순 수급 요인보다 좀 오버슈팅으로 판단한다라고 해서 어제 다시 환율이 떨어지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이 어제도 삼성전자를 한 7천억 정도 팔았거든요. 단기적으로 그칠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앞서 화면에서도 잠시 보여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왜 파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외국인이 파는 이유는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파는 겁니다. 외국인이 지금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뭐 한 6조 정도를 팔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7조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왜 파느냐라는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저희 사진을 한번 좀 다시 보여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브라질이 정책 금리를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이제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자국 금리를 올린 국가의 통화 강세 요인이거든요. 이유는 뭐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쪽으로 예금이나 이런 돈이 몰리겠죠. 그러면 그 나라의 통화는 강세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헤어라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경기가 안 좋아질 거고,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통화가 이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우리나라에도 한번 대비를 해보면 우리나라도 정책 금리를 조금 올린다라고는 하지만 최근에 반도체 가격의 하락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질이 정책 금리를 안만 올려도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헤어라 가치가 낮아지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이 안 좋아진다, 반도체 가격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통화도 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화의 약세는 반도체 시장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한국 시장이 조금 강한 매도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원화가 강세로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7천억 이상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테이퍼링이 조금 더 앞당겨진다라고 한다면 이게 약세 흐름은 이제 원화의 약세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어떤 통화 정책의 영향력을 뛰어넘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우려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쪽으로 매도세를 집중하고 있고 하다 보니 이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수는 있는데, 그러다 보면 또 환율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어떤 시장의 반등 그리고 반도체 시장의 반등을 좀 확인하려면 결국 외국인 수급, 외국인 매수의 연속성을 지금은 좀 확인하고 그 이후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들어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명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환율이 어제 하루 반등했고 주식이 어제 하루 반등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추세가 다시 돌아서는구나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찝찝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최근에 주식 하락은 외국인이 주도했거든요. 근데 어제 상승은 기관이 주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기관이 그렇게 돈이 많지 않거든요. 요새 펀드에 자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는 시점이 돼야 좀 추세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장님, 방금 생각난 건데 한 가지 희망회로만 더 돌리면서 질문 드려볼게요. 네네. 외국인의 우리나라,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지분율이 이제 떨어질 대로 많이 떨어져서 한 32%대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기존의 과거를 봤을 때 한 지분율 31%가 마지노선이더라. 그래서 나올 물량 다 나왔다라는 기사들도 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희망회로 돌려 봄직합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그냥 상상력입니까? 그 통계적으로는 뭐 이제 평상시에는 그런 게 유의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통계적인 지표들이 과거에 뭐 몇 퍼센트 이상 떨어지지 않았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부분일 뿐이지, 뭐 상황이 더 안 좋다라고 한다면 30% 밑으로 팔지 못하란 법은 없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너무 통계를 이제 확신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그런 수준에서는 분할해서 매수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일단은 조금 더 유의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혹시 차장님이라면 뼈 한번 때려 주실 줄 알았습니다. 어제 또 반등을 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또 긍정적인 기사들이 좀 몇 개 나오는 것 같길래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어떤 제영 스픽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브리핑을 했었던 업종군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의류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보복 소비 수혜주 분명히 맞긴 한데, 최근 들어서는 뭐 미국의 소매 판매랄지 아니면 소비 심리가 약간 좀 주춤하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의류주에게는 약간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시점에서 의류주, 어제는 선방을 했는데 좀 투자 의견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의류주 주가가 굉장히 좋아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뭐 골프 의류, 뭐 코엘 패션이라든지 슐라코리아라든지 FNF 이런 쪽이 지금 다 골프 의류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되는 것 같고, 상반기에 실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좋았었던 이유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좀 해제가 되면서 백신 맞고 이제 사람들이 밖에 나오면서, 코로나 때는 내구재에 많이 소비를 했었던 뭐 가전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쪽의 소비가 준내구재로, 그러니까 의류나 이런 쪽으로 많이, 그러니까 외출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류 같은 것들을 많이 샀는데, 이제 그런 소비들이 이제 점차 줄어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7월 달에 미국의 소매 판매를 보면요, 의류 소비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를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한다면, 이제 나가기 위해서 준비는 다 끝났고 옷 같은 건 다 샀고, 이제 돈을 쓰는 것은 대면 쪽의 소비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거든요. 뭐 호텔을 잡는다든지, 그다음에 뭐 차에 기름을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소비가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하반기에도 의류 소비가 계속 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점이 든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소비, 그러니까 미국의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의 추세를 한번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어떤 직접 소비, 대면 소비에 대한 모멘텀들이 남아있지, 의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러면 주가에 선반영됐다고도 어느 정도 저희가 얘기할 수도 네.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딱히 좋은 투자 의견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에 나오는 관련 지표들은 좀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의류주에 대해서도 관심은 한번 계속 갖고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오늘 상장하는 롯데렌탈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앞에서 그 브리핑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IPO 새내기주로만 봤을 때는 좀 불안한 게 사실이긴 하나, 그래도 롯데렌탈이 가지고 있는 의미, 뭐 이게 호텔 롯데 그리고 나중에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로까지 얘기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 보면 롯데렌탈의 가치를 좀 끌어올려야 되는 게 롯데그룹으로서의, 호텔 롯데로서의 숙제일 수도 있을 텐데, 좀 이 기업에 대한 가치와 전망을 좀 어떻게 하시는지 이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봐요. 일단 앞에서 브리핑 정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저랑 아주 이제 정확한 그 내용이 많이 겹치거든요. 일단은 호텔 롯데가 이제 상장을 앞서서 롯데렌탈을 상장하는 거여서 롯데그룹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IPO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신경도 굉장히 많이 썼을 겁니다. 그런데 좀 걱정스러운 것은 청약 경쟁률이 워낙 낮아서, 이게 청약 경쟁률이 사실 첫날 가격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청약 경쟁률이 낮아서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이고, 뭐 얘가 이제 크래프톤 이런 종목이었지
있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의 실적을 보면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했거든요.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카카오뱅크라든지 시초가는 뭐 그닥 우리 기대만큼 미치지 못했지만 실적이 좋고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뭐 올라가게 됩니다.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도 뭐 중고차라든지 뭐 그린카라든지 이런 쪽에서 거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을 보고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공모를 하신 분들은 잘 뭐 어떻게 대처를 하실진 뭐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뭐 롯데렌탈의 뭐 펀더멘탈이나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가격이 높지 않으면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롯데렌탈에 대해서는 뭐 2분기도 역대급 실적이 나왔고 앞으로에 대한 사업 기대감들도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낮은 가격대에서 적정한 가격대에서는 공략해 볼 만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또 상장을 하는 만큼 장 초반의 흐름들도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이슈들과 종목별 전략들 세워봤고요.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웨어 박재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